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산동 내에서 한밤중에 도깨비를 보았다. 나는 포천 길명리에 있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다. 그 부대는 훈련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지금은 어찌 변했는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마을도 드문드문 있었다. 무슨 훈련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 소대는 방어 훈련을 하고 있었다. 몇백 미터 정도 되는 야산 위의 진지를 구축하고 밤새 방어 훈련을 하고 있었다. 나는 기관총 탄약수였다. 밤 12시 안팎의 시간이었다. 군대 고참이 나에게 마을로 내려가서 라면을 사오고 김치도 얻어오라고 시켰다. 훈련 나가면 을에 있는 일상이다. 또한 훈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다. 밤을 홀딱 새야 하는 훈련이지만 특별히 대항군이 쳐들어오는 훈련도 아니기에 우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훈련을 즐기고 있었다. 그냥 그렇게 진지를 구축하고 밤만 새면 끝나는 훈련이다. 나는 고참이 시키는 대로 반합을 하나 들고 산을 내려갔다.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빛 하나 없는 밤의 달빛은 정말 밝게 느껴진다. 달빛으로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도 군대에서 처음 알았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즐거웠다. 아니,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다. 늘상 하던 일이었다. 주변에는 오래된 무덤들이 있었고 산을 거해 내려온 지점에는 동네 상여집이 있었지만 별로 무섭지 않았다. 사회에서는 대낮에도 멀리 상여집이 보이면 소름이 돋았지만 역시 군대라는 환경은 사람을 담력스럽게 만든다. 나는 가볍게 콧노래를 부르며 내려갔다. 이윽고 멀리 마을 초입을 알리는 작은 다리가 보였고 다리를 건너니 20여 가구의 마을에 들어섰다. 군데군데 백열전구 방범 등이 있었다. 이제 여기서 가게를 찾아야 한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당시 시골 작은 마을에서는 가게를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맡아 열기도 했다. 가게를 해서는 생계가 안 드니 가게만 할 수도 없고 농사도 지어야 했다. 그래서 그냥 집안에 물건을 들여놓고 파는 식이었다. 즉, 가게라는 간판이나 표식은 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밤 늦은 시각에도 물건을 사겠다고 하면 절대 짜증내지 않고 자다가 일어나 물건을 팔기도 했다. 그렇게 어느 집이 가게일까 두리번거리며 점점 마을 안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였다.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마을. 바람에 백열전등이 흔들릴 때마다 마을도 흔들리는 적막한 마을에 반가운 사람이 보였다. 나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큰 소리로 그 사람을 불렀다. 아저씨, 여기 가게가 어디예요? 그러자 그 남자는 따라오라는 듯이 내게 손짓했다. 나는 기분이 좋아져서 촐랑거리며 다가갔다. 가게를 찾는데 고생 좀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쉽게 찾게 생겼지 뭐야. 라면을 좀 사고 소주도 사오라고 했지. 김치도 얻어가는 거 잊지 말아야지. 두 손에 다 들고 산을 올라가려면 좀 힘들겠는걸. 그래도 빨리 왔다고 칭찬받겠다. 그렇게 나는 그 사람한테 다가갔고 그 사람은 따라오라는 듯이 저 멀리서 앞서 걸어갔다. 그렇게 반합을 앞뒤로 흔들며 따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분명 느릿느릿 걸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잰 걸음으로 쫓아가는데 이상하게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은 다시 나를 돌아보더니 빨리 따라오라고 재촉하는 듯 손짓을 연신해댔다. 나는 다시 속도를 내서 서둘러 따라갔다. 그렇게 따라가다 언뜻 뭔가 이상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을의 백열전등 불빛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다시 말해 마을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뒤돌아 마을을 쳐다보다가 그 사람을 보았다. 순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은 마을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야트막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게 뭐지? 가게가 저기에 있나? 저 사람은 마을에 벗어난 낮은 산에서 사나? 거기에 가게가 있나? 아니면 저기 지나면 다른 마을이 있나? 이렇게 온갖 잡동구리 생각이 드는 중이었다. 그때 그 남자가 갑자기 멈추었다. 이윽고 나를 향해 돌아섰다. 희미한 달빛에 비춰진 그의 모습은 그냥 사람의 형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저게 뭔지 판단조차 할 수 없었다.
그렇게 1분 같은 몇 초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반합을 든 손을 굳게 쥐고 멍하니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 사람은 산으로 올라가다 말고 내가 안 따라가자 가던 길을 멈추고 내 쪽으로 몸을 돌려 나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이윽고 그가 다시 내게 손짓을 했다. 어서 따라오라는 신호였다. 나는 조금씩 뒷걸음을 쳤다.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저기에 가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때였다. 그 남자가 웃는 게 보였다. 달빛에 비춰진 그의 얼굴. 분명 웃는 게 분명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남자가 내게로 뛰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오던 길로 전속력으로 달아났다. 정말 미치도록 뛰었다. 반합을 꼭 쥐고 정말 미치도록 뛰었다. 뛰면서 뒤를 보니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산을 한다름에 뛰어올라 진지로 돌아갔다. 땀에 흠뻑 젖어 미친 듯이 뛰어 올라온 나를 보고 모두 놀랐다. 처음에는 라면을 안 사왔다고 몇몇 고참이 타박을 했지만 자초지정을 설명하자 모두들 말이 없어졌다. 우리 모두는 각자 진지로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 해가 밝을 때까지 정말 아무도 한마디도 숨소리도 못 내고 그렇게 있어야 했다. 그것이 뭐였을까? 두 번째 이야기, 현관문을 흔드는 저승사자. 2007년 겨울 12월 말쯤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주말에는 부모님이 농장을 하시는 친척집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주말은 항상 저와 제 동생 단둘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다음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컴퓨터를 하고 있었지만 낮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슬슬 그만하고 잘 생각에 컴퓨터를 끄고 현관문을 잠근 걸 확인했습니다. 일반 주택이어서 현관문을 잠그지 않으면 바로 외부에 노출되는 터라 주말이면 더 신경 쓰곤 합니다. 시간은 대충 2시 좀 넘어서 2시 반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관문을 잠근 것을 확인하고 방에 들어가려던 제 눈에 현관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통 누가 가까이 가면 작동되는 센서형 전등이었는데 근래 조금 고장난 건지 사람이 가까이 가도 불이 잘 안 켜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려니 하고 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현관문이 금방이라도 열릴 듯이 덜컹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잠긴 문을 열려는 듯이 현관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예전에 도둑이 들 뻔한 일이 있었기에 조금 무섭긴 했지만 누구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린 건지 잠깐 덜컹거리는 소리는 멈추었습니다만 다시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강도인가 싶어 창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확인하고 신고하기 전에 가세요 하고 현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덜컹거리는 소리는 제가 누구냐고 한 후에도 몇 번 더 들리더니 문이 안 열려서 포기한 듯 잠잠해지고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이 들었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만으로 조금 안심이 되어서 신고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옆집 사람이 술에 취해 잘못 찾아왔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후에 방에 누웠는데 갑자기 어떤 사실이 생각나면서 무서워지더라고요. 현관 앞에 자갈 소리가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저희 집은 과거 도둑이 들 뻔한 일이 있어서 대문에서 현관까지 자갈을 깔아놨는데요. 그 덕분에 누가 대문에서 현관까지 올 때 자갈 소리로 누가 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개나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갈 때도 들리는 자갈 소리가 현관문이 덜컹거리기 전에도 덜컹거린 뒤에 소리가 잠잠해진 후에도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졸음이 사라지고 정신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실에서 현관을 쳐다보며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동이틀 무렵에서야 잠이 든 것 같습니다. 깨어나니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친구와 만나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어제 새벽에 집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계시는 할아버지께서 돌연사 하셨다고 합니다.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나 할아버지를 폭행한 흔적이 없어서 미스터리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혼자 사시긴 하셨어도 지병도 없으시고 건강하셔서 더더욱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어제 저희 집 현관을 덜컹거리게 한 일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도 그날 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